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레이건 독트린을 아시나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981년부터 89년까지 재임했었던 그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냉전 시대 말기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을 꺾기 위해서 썼던 정책, 레이건 독트린이라고 하는데요. 레이건이 취임했었던 1980년대 당시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물결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따라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소련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했는데요. 각 국가들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봉기를 했고 이것이 결국 1989년 공산주의 세력의 몰락으로 소련의 해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냉전이 끝났다라는 종식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소련에 대한 이 압박, 봉쇄 정책을 종결짓기로 했고 소련은 핵무기 감축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면서 독일이 통일이 됐고요. 1991년에 소련이 러시아를 비롯한 14개 국가로 나뉘게 되면서 1917년에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었던 소련의 세력이 70년 만에 해체됐는데요. 소련의 붕괴가 레이건 독트린의 성공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단순히 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몰락의 시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연히 몰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적들을 만들었는데요. 2004년 93세의 나이로 그가 서거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전직 유명 영화배우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의 최고령의 나이로 올랐지만 옛 미국이 숭상했던 전통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젊은 낙관주의자로 가득 찼던 인물, 그가 어제 이 세상을 떠났다. 레이건이 남겼던 업적, 굵직한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규모 감세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 2위로 부상했었던 일본을 관세로 견제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일본의 반도체 공세가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반도체를 장악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까지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1965년에 미국을 상대로 첫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일본은 1987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또 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서 고도 성장을 통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반도체 등 일본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100%의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일본 정부는 항복하게 됐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반도체 원가를 공개했고요.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를 자제했고 또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일거양득했습니다. 1985년 9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G5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와 강세를 시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나머지 G4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달러와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제조업이 부활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N고가 나타났고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야심이 꺾인 채 버블이 붕괴되고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참 닮은 점이 많은데요. 정통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또 고령의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점, 도널드 이름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혼의 경력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사생활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과 또 정책마저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 일본을 내리누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제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 이 전쟁의 분단의 역사가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GDP 2위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을 내리누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G2 무역 전쟁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환율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테이블로 앉게 되고 이러한 G2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조금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죠. 현지 시간 20일 오전에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가치를 밀어 올리게 되면서 중국과 EU와의 무역 적자를 더 늘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중국과 EU 또 무역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카드를 가지고 이들이 무역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